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정우가 건넨 따뜻한 미소에 소연은 차갑게 답했다. 피곤해서 그냥 잘게. 이런 대화가 반복된 지 언제부터였을까?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그런데 최근 소연이 달라졌다. 출근길마다 향수를 뿌리고 퇴근 후에는 누군가와 달콤한 목소리로 통화를 나눴다. 회사의 새로운 디자이너 말인데 소연의 입가에 떠오르는 미소를 본 정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소연의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해림 마이너스 오늘도 기다릴게. 정우의 손이 덜덜 떨렸다. 아내의 불륜 상대가 남자가 아닌 여자라니. 몰래 뒤쫓아간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짧은 머리의 여자 바리스타와 아내가 나누는 은밀한 스킨십. 1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정우의 절규에 소연이 답했다. 처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결혼이 감옥이었다는 아내의 고백 앞에서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에 자리 잡은 정훈의 쿠킹 클래스는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요리 학원이었다. 정훈은 오늘도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조리대를 정리하며 시계를 바라봤다. 오후 9시, 소연이 퇴근할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냉장고를 열어 신선한 재료들을 꺼냈다. 소연이 좋아하는 연어 스테이크와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화이트 와인 소스까지. 결혼 10년 차지만 여전히 아내를 위해 요리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소중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소연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30분 늦은 시간이었다. 오늘 회식이 있었나? 정우가 묻자 소연은 간단히 야근했어라고 답하며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배고프지? 연어 스테이크 만들었는데. 정우의 목소리엔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소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미안, 오늘은 정말 피곤해. 간단히 시리얼로 때울게. 그래도 조금만. 방금 완성했는데. 정우가 아쉬워하자 소연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말했잖아, 피곤하다고. 왜 자꾸 강요해? 식탁에 혼자 앉은 정우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바라봤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연어 스테이크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내와의 저녁 시간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침실에서 들려오는 샤워 소리를 들으며 정우는 와인 잔을 기울였다. 달콤했던 신혼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 소연은 정우가 만드는 모든 음식에 감탄했고 함께 요리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웃음을 찾기 힘들어졌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정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사랑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의무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결혼 생활이 마치 매일 반복되는 업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소연이 잠든 후 정우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그는 생각했다.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 식기를 닦는 정우의 눈가에 어느새 시린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소연에게 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평소 아침 준비를 서둘러 하던 그녀가 거울 앞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모습이 정우에게는 낯설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일 있어? 정우가 물었지만 소연은 그냥 기분 좋아서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정우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걸음걸이도 더 경쾌해졌고
때로는 혼자서 미소를 짓기도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퇴근 후였다. 집에 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던 예전과 달리 소연은 거실에서 누군가와 긴 통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밝고 활기찼다. 네, 맞아요.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였어요. 소연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정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언제부터 자신과 이야기할 때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웃음이었다. 회사에 새 디자이너가 들어왔어. 어느 날 저녁 소연이 먼저 대화를 꺼냈다. 혜림이라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참 신선하더라. 나보다 어린데 벌써 실력이 대단해. 정우는 애써 관심 있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됐네. 좋은 동료가 생겨서. 응, 정말 오랜만에 일이 재미있어졌어. 소연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그 생기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정우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정우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소연이 샤워하는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 이름이 정우의 눈에 들어왔다. 혜림 마이너스 오늘도 기다릴게요. 어제 말했던 그 프로젝트 꼭 함께 해봐요. 정우의 손이 덜덜 떨렸다. 단순한 업무 메시지치고는 너무 사적이었다. 특히 이름 뒤에 붙은 키스 이모티콘이 정우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 소연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거나 통화 중에 정우가 나타나면 급하게 끊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사람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불안감에 정우는 결국 용기를 냈다. 소연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자신도 믿기 어려운 행동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오후 6시 소연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다. 평소와 달리 집으로 향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정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동시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소연이 들어간 곳은 카페 르부아르라는 작은 카페였다.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아담한 공간으로 외부에서는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다. 정우는 맞은편 건물 그늘에 서서 카페를 지켜봤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다. 키가 작고 짧은 머리를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소연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가 포옹했다. 정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정우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짧은 머리의 여자는 바리스타복을 입고 있었다. 아마 이곳에서 일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바로 혜림이었다. 정우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다. 소연과 혜림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혜림이 소연의 손등을 쓰다듬자 소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은 정우가 신혼 시절에 봤던 소연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사랑이 가득했다. 정우는 오랫동안 소연의 눈에서 그런 빛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언제부터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이 이렇게 차갑게 변했던 걸까? 설마 남자가 아닌 여자인 거야? 정우는 중얼거렸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긴 했지만 상대가 여자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다. 해림은 소연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소연은 그 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근처 지하철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짧은 키스까지 나누었다. 정우는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낯선 모습일 줄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분노보다는 배신감과 허탈함이 더 컸다. 그날 밤 정우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한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장면들을 되새겼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소연이 집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고 있었다. 정우를 보자 늦었네, 먼저 자지 그랬어라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기다렸어.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회사에서 야근했다고 했잖아. 소연이 가방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우의 표정이 평상시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동작이 조금 어색해졌다. 카페 르부아르에서? 정우가 조용히 물었다. 소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등을 돌린 채 굳어있던 소연이 천천히 돌아섰다. 뭐라고? 카페 르부아르. 거기서 해림이랑 만났지? 정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 다 봤어. 손잡고 앉아있는 것도, 나올 때 키스하는 것도.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깨뜨렸다. 언제부터 알았어?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오늘 처음 확인했어.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지. 정우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왜?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 소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소파에 앉았다. 정우도 맞은편에 앉으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소연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해림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죽어 있었는지를. 무슨 뜻이야? 우리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대화를 반복하고.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결혼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림을 만나고 처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가슴이 뛰고 설레고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고. 소연이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여기에 갇혀 있을 수 없어. 갇혀 있다고?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너를 가뒀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 관계가, 이 집이 나에게는 감옥 같았어.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해림과 함께 있을 때만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어. 그 순간 정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분노할 마음도 사라졌다. 다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었다는 허탈함만이 남았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되었다. 소연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정우 역시 억지로 붙잡을 생각이 없었다. 재산 분할도 복잡하지 않았다. 요리학원은 정우가, 아파트는 소연이 가져가기로 했다. 마지막 날 소연이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미안해, 정우야.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정우가 대답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소연이 떠난 후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정우는 한동안 빈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처음 며칠은 분노와 자책감이 번갈아 찾아왔다. 내가 더 노력했다면, 내가 더 관심을 가졌다면이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는 깨달았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한 달 후 정우는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요리학원 수강생들이 늘어났고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다. 바쁜 일상이 상처를 아물게 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우연히 카페 르부아르 앞을 지나게 되었다. 창문 너머로 소연과 혜림이 보였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소연의 얼굴에는 정우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정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곧 이상한 안도감이 찾아왔다. 소연이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인터넷에서 카페 르부아르를 검색해 봤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정우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라. 정우가 중얼거렸다. 그럼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요리 블로그를 만들기 시작했다. 제목은 정우의 온도 찾기였다. 첫 번째 글에는 이렇게 적었다. 외로움은 사랑보다 무섭다고 했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제는 나만의 온도를 찾아보려 한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정우는 따뜻한 차를 우리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10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그의 인생은 계속될 것이었다. 이제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온도로